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라이팅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좀 되게 긴 장문의 글인데 그래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심을 가지고. 안녕하세요, 미셸 선생님. 전 부산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요. 며칠 전 블로그 검색하다가 선생님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되어 쭉 글을 다 읽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원서 수업을 하면서 문법, 내신까지 다 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이 에세이 쓰기라든지 라이팅이 문제입니다. 저학년들은 write를 쓰고 있고 중등은 서술형 대비로 grammar plus writing을 쓰고 있는데요. 문제는 선생님 아이들처럼 진짜 제대로 된 라이팅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미국 아이들이 늘 책을 읽고 에세이를 써낸다고 들었는데 그 에세이가 어떤 류의 에세이인가요? 토플식의 에세이는 아닐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토종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이다 보니 쓰기가 부족합니다. 아이들 라이팅 봐주려고 토플 공부 시작했고요. 특히 라이팅 부분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가르쳐서 글을 시작하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요. 지금 저희 아이들은 원서를 읽고 썸머리를 쓰고 북 리포트를 써내면 제가 교정을 봐주는데요. 보통 북 리포트를 쓸 때 앞부분에는 줄거리를 대략 쓰고 중간중간 혹은 맨 끝부분에 자기 느낌 어피니언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맞는 것일까요? 선생님 하신 것 보니 테드 리포트 쓴 것도 정말 훌륭하고 아이들 에세이 틀 잡아주시는 것도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눔하시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고 감명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처럼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자료가 너무 많네요. 전 이제 고급반에 영자신문 수업을 넣어서 에세이 쓰기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참, 전 초등, 중등 가르치고 있고 중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공부방은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년 6개월, 그동안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족한 게 많아서 몇 달 전부터 매일이 바쁩니다. 더 나은 커리큘럼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매일이 분 단위로 흘러가고 있네요. 세미나도 들어보고 검색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좋은 점들을 취해서 제 커리큘럼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수업에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주 3회 1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등만 문법 넣어서 90분 수업이고요. 선생님은 과외라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기본 흐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이 훌륭하셔서 그렇겠지만 또 감사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조차 정말 고급 과정을 소화하고 있고 하는 양도 엄청나네요. 정말 제가 어디까지 읽었죠? 정말 선생님이 곁에 계시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 없으니 혹시 제가 보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라이팅 책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저 왜 이렇게 버벅대죠? 테드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도입해보고 싶은데 선생님 하신 거 보니 엄두가 사실 궁금한 거 너무 많은데 일단 제일 급한 라이팅부터 도움 좀 받고 싶어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검색하고 해보겠지만 선생님께 일단 조언부터 살짝 얻고 싶네요. 부족한 저에게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너무 길어서 저도 길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질문하신 걸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선생님 에세이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글을 쓰게 할까요? 세 번째는
선생님이 쓰시는 라이팅 교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에세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narrative essay라고 해서 이제 동화책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죠. 이제 이야기예요. 그냥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뭐 지어낸 이야기를 쓸 수도 있고, 그런 걸 narrative 에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descriptive essay예요. 그래서 그림을 묘사해 보세요. 뭐 상황을 묘사해 보세요. 물건을 묘사해 보세요. 사람 얼굴을 묘사해 보세요. 하는 것들 그 시험에 초등학교에 관련된 영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토익 스피킹 시험에도 있죠. 그림 보고 묘사하기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xpository essay라고 해서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I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게 나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에세이예요. 그 에세이에는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footnote라고 해서 이제 밑에 그 출처를 다 쓰는 게 중요한 그런 에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persuasive essay라고 해서 저희가 토플 에세이 많이 쓰는 거죠. 주장을 주고 주제를 주고 거기에 나의 주장을 쓰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서 내가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그런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잘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어떻게 아이들에게 글을 쓰게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아이들이 글을 영작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중학교 시험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 문장을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 영작하시오. 필요시 단어 추가 및 형태 변형. 나는 어제 청바지 한 벌과 운동화 2켤레를 샀다 라는 한글을 영작하는데 단어를 2단어밖에 안 줘요. buy랑 sneakers. 그러면 정답은 I bought a pair of jeans and 2 pairs of sneakers yesterday. 하는데 yesterday 안 쓰면 감점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학교 시험지에 보면 이렇게 이건 조금 더 쉬운 시험지인데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단어를 지금 다 줬거든요. 배열만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I will give her that everything she wants. 이제는 읽어서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럽고로 아이들이 본인의 답이 정답인지 알 수 없거든요.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에요. 이렇게도 써야 하고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름을 지어야겠다. 접어야겠다. 이름을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고양이 고 서술형 시험지예요. 여기는 이렇게 빈칸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에 빈칸. 자연스러운 단어를 넣어야 하거든요. 이 정도의 영작 실력을 가져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에세이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에서 일단 점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으로 영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이거 제 알림장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알림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수업 뭐 했는지, 몇 회 했는지, 너의 숙제는 무엇인지 알림장이 나가고요. 뭐 문법 개념. 그다음에 이렇게 영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가서 무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마음껏 쓰셔도 돼요. 저한테 허락 안 받으셔도 되고 저는 쉐어링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영작을 하게 돼 있죠. 빈칸이에요. 아마 개구리가 뛴다 해서 개구리라는 단어밖에 모를 수도 있고요. 뛴다라는 단어밖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run이라고 쓰면 돼요. 왜냐하면 이 밑에 답이 있거든요. 여긴 run이 아니라 hops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있으니까 이걸 저는 7일 동안 쓰게 해요. 그러면 여기 못 썼어. 그러면 밑에 보고 빨간색 글씨로 답을 적어요. 첫날. 두 번째 날 조금 기억이 나. 아 맞다. 개구리는 프로그고 점프도 아니고 런도 아니고 홉스였어 하면서 홉스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채점해요. 1개 정도 맞았을 거야. 세 번째 날 또 써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날 또 써요. 그러면 3개 정도 맞고 빨간 글씨가 막 이렇게 있었던 게 점점 없어지고 7일 정도 되잖아요? 그럼 진짜 아주 멍청이가 아닌 이상해야 다 외워요.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서 쓰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다 외워가지고 맨날 동그라미 쳐서 보내는 애들 있어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암기는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반복하면 암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내가 암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잘 암기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의 반복, 그걸 통해서 암기가 저절로 된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제가 가르치는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지 11년 차예요. 11년 동안 가르친 그 많은 아이들이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하게 이제 문장 쓰기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길게 늘어가는 장문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크게 뭐 일기 쓰기라던가 이제 독후감, 북 리포트, 그리고 썸머리, 그다음에 토플 에세이 같이 주제를 주고 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뭘 쓰냐면 테드를 써요. 테드 리포트. 이거는 제가 만든 틀이고요. 역시나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나눔을 좋아하는 미셸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간략하게 이 테드 강연자의 이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좀 떠올릴 수 있게 하려고 그 내용에 알맞는 뭐 10개에서 15개의 질문을 써놓고요. 한 장을 다 줄로 주면 애들이 숙제 안 해올 것 같아서 반장만 이렇게 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랑 테드를 봐요. 근데 저는 긴 테드는 잘 안 보고 거의 5분에서 10분 단위의 테드를 보고요. 이제 아이들하고 90분 수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 테드 보고 끝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기억이 남아서 좋은 거지. 나는 비디오 보고 왔어. 이렇게 오늘 수업이 힘들었더라도 마지막은 비디오였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 비디오를 보고 저랑 간략하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하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자기가 이제 쓰는 건데 그걸 보고 저랑 이렇게 대화를 했어도 본인이 뭘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 사람은 예를 들면 루드윅 마리쉐인이라는 사람인데 드라이 로션을 발명했어요. 근데 왜 발명했냐면 자기 몸을 씻는 게 너무 싫어서 물 없이 씻는 로션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줄에 한두 줄 정도 나는 오늘 루드윅에 대해서 봤는데 루드윅이 저 씻기 싫어서 드라이 로션을 발명했대 라고 한 줄 정도, 2줄도 되고 그렇게 내용은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생각이요. 자유롭게 쓰는 건데 그 자유로운 나의 생각 한 줄 쓸 수도 있어요. 뭐 it is interesting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it was fun 뭐 이런 거. 그리고 땡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그러면 너는 뭘 싫어하는데? 너가 싫어하는 걸 써. 그리고 네가 싫어해서 발명하고 싶은 걸 쓰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엄마의 잔소리가 싫은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음소거하는 버튼을 발명할 거야. 그럼 애들이 그런 거를 막 여기다 그림 그려오고 막 난리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테드 제가 종류별로 해놨거든요. 주제별로 테드를 쓸 수 있어요. 제가 말할 때 어제 성인들 영어 회화에 대해 말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에 질문을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평소에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말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한국어로도 그런데 영어로는 오죽하겠어요?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대상이나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쓸 수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정말 생각 없거든요. 정말 생각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없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팩트예요. 정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사고력을 키우는 일을 하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글을 쓰게 해주시고, 특히 글을 수정해 주실 때, 첨삭해 주실 때 저는 문법적인 거 외에는 절대 아이들의 글에 손대지 않거든요. 그 아이의 그 어떤 글의 흐름이라던가 뭐 아이가 썼던 게 뭐 서론 본론 결론이 맞지 않는다던가 뭐 왔다 갔다 이 얘기 저 얘기 한다던가 그래도 저는 아무런 내용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가 글을 쓰다 보면 스스로 파악하게 돼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말해주는 한 가지는 이걸 보는 사람을 고려해서 글을 써라. 너가 이걸 보는, 너의 글을 보는 사람은 이 테드를 보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 네가 너의 글을 보는 사람은 너의 글을 봄으로써 이 테드를 보고 싶게 만들게 해야 하는 게 너의 글의 목적이라고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설명을 하겠죠. 내가 뭐뭐한 테드를 받고 그래서 너가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해서 너가 이걸 봤으면 좋겠어 까지 써주면 너무 완벽한 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못 쓰는 아이들은 제가 여기다가 또 틀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틀에 이렇게 빈칸해서 단어만 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테드가 또 있거든요. 그건 아이들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이 가능해요. 세 번째 질문은 미세 선생님은 어떤 교재를 쓰세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일단 제가 만든 자료를 많이 써요. 아까 보여드린 요 매일 하는 영작 숙제가 일단 있고요. 제가 한 수업을 하는데 쓰는 라이팅 교재가 무려 3개나 돼요. 저는 리딩 교재도 2권을 쓰고요. 라이팅 교재를 3권을 쓰고요. 리스닝 교재는 1권을 쓰고 또 뭐가 있죠? 보캐블러리 교재도 있고 저는 교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재 연구과에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이 교재가 한 권이었으면 좋겠는데 한 권에서는 다 얻어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교재를 여러 권 써요. 선생님 그럼 교재가 여러 권인데 그 90분 안에 수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교재는 여러 권 쓰지만 한쪽 이상 수업을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대신 아이들이 가방은 좀 무겁겠지만 그래서 제가 쓰는 크게 3가지 라이팅 교재는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만든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선생님도 쓰신다고 하셨죠? Write라는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아주 기초적인 교재인데 주제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글. 항상 남의 글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글쓰기에는 남의 글을 읽어야 해요. 읽어서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보면 그 틀이 저장이 돼서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패턴을 알려줘요. 이제 문장의 패턴. 예를 들어 볼게요. I have a younger sisters 하면 나는 어린 여동생들이 있어잖아요. 내가 남동생들이 있으면 여기만 바꾸면 되잖아요. I have younger brothers 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패턴들을 알려줘요. 이렇게. 되게 좋죠? 저 이 책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림과 이 사람이 I'm 10 years old, 10살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누구보다 어리고 누구보다 나이가 많아 라는 이제 비교급을 사용해서 쓰는 표현인데 이제 비교급이라는 건 안 배우죠. 여기서는 그냥 요 패턴을 보고 그냥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스테이크를 고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애들이 잘 못하는데 아이들이 살짝 잔머리가 있는 애들은 알아요. 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다는 걸. 그래서 앞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풀어오는데 잔머리가 없는 친구들은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올게나이징 하는 빈칸 채우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워크북도 딸려있는데 거긴 아예 빈 줄인데 저는 그거는 안 써요. 왜냐면 아이들이 똑같은 거 2번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재가 1, 2, 3권이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이렇게 에세이, paragraph to essay라는 이렇게 길다란 이제 좀 더 길어지죠. 좀 더 빈칸이 많죠? 이런 교재도 3권까지 이렇게 있어요. 저 이 교재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제가 2권 지금 썼죠. 아까 첫 번째 거는 영작하는 저의 워크시트, 두 번째 거는 write 그리고 세 번째 교재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이들 시험 볼 때 한글로 된 거 영작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쓰는 책이 2권인데요.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책은 서술형되는 중앙영문법이라고 해서 얘도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 뭐 틀린 거 고치고 단어 이용해서 문장 배열하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영작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요 교재고요. 지금 워크북은 잘 안 쓰고 사실 메인 텍스트북만 쓰는데 지금 텍스트북이 집에 없어가지고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교재는 이름이 적고 있어가지고 그래머 플러스 라이팅이라는 교재예요. 얘는 문법 교재거든요. 문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문법 패턴에 빈칸 채우고 그 다음에 배열하고 그 다음에 영작하고로 끝나요.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은 한 챕터가 끝날 때 한 5챕터 정도 끝날 때 거기에 이렇게 리뷰 테스트도 있어서 문법적인 것도 이 문제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것도 배울 수 있고 일단은 이거는 중학교 아이들이 아이고 이름이 자꾸 나오네. 중학교 아이들이 쓰기에 정말 좋아요.
이거 3권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되는 중앙영어법의 기본 실력편이 있거든요. 기본 실력편 끝나면 이 그래머 라이팅 플러스 라이팅을 제가 쓰거든요. 이렇게 3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도 교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다양한 교재를 많이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금 소개해드린 그래머 플러스 라이팅 같은 교재는 잘 바꾸진 않아요. 이런 교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교재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곧 교재를 다 통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교재가 무거워가지고.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또 내일 1일 1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말이 빨라지는 게 제가 대본도 없고요.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지금 원테이크로 애드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편집을 더 열심히 배워서 좀 잘라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그때까지는 한 방에 가는 거기 때문에 설명하다 보면 제가 말이 조금 빨라지거나 뭐 자꾸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위에 쳐다보고 이런 거 조금 이해해 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또 뵐게요.